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나서 혹시 휴대폰으로 거래소 앱이나 주식 계좌 확인하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심장 박동수는 평소보다 훨씬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금, 은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전 자산군이 녹아내렸다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거든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코인 불장이다. 금은 이제 신의 영역으로 간다며 축배를 들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그저 차가운 비명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뭘까요? 내 계좌에서 사라진 수백, 수천만 원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밑으로 처박히는 공포일까요? 사실 진짜 무서운 건 자산의 붕괴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멘탈 붕괴입니다.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한 번 박살난 멘탈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거든요. 자, 오늘 이 지식의 소용돌이에서는 지금 도대체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비트코인과 금, 은이 약속이나 한듯이 동시에 폭락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난세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아주 깊고도 생생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 게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먼저 비트코인 이야기부터 해보죠. 어저늘 새벽 사이에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9% 넘게 폭락하면서 7만 6천 달러 선을 위협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이 회사가 비트코인을 평단가 7만 6천 달러 근처에서 어마어마하게 매집했거든요. 말 그대로 올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새벽에 가격이 딱 그 평단가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까지는 안 돼 라고 막아 세운 것처럼 말이죠. 만약 이 마지노선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단순한 하락을 넘어선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폭락을 보면서 가장 벌벌 떨고 있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방어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만약 비트코인을 떠받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같은 시스템이 무너지면 우리의 노후 자금까지 그 여파를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어처구니 없고도 무서운 현실 아닙니까? 이제 금과 은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1월 30일 단 하루 만에 금값이 9.5% 하락했습니다. 이건 무려 43년 만에 최악의 기록입니다. 은값은 더 가관입니다. 무려 31%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말이죠. 여러분, 레버리지 2배만 썼어도 자산의 60%가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금값은 단기간에 포물선을 그리며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파라볼릭 상승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각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조정의 강도도 그만큼 매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겁먹은 손, 즉 위크핸즈들을 털어내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고점에서 포모, FOMO에 빠져 빚내서 들어온 사람들, 레버리지 50배씩 써서 한탕 노리던 사람들을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주 잔인하게 털어버린 겁니다. 마치 뜨거운 달구지에 찬물을 끼얹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단순히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폭발적인 하락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결정적인 방아쇠를 당긴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와 그의 사람들입니다. 이번 폭락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자가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해 묻자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특유의 말투로 I think it's great, 아주 좋아 라고 답했습니다. 달러 약세가 가속화되고 금값이 폭등하는 불길에 기름을 들이부은 꼴이 된 거죠. 이러니까 미국 금융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랴부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등판해서 우리는 강달러 정책이다 라고 수습했지만 이미 시장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까지 가세했죠. 이 사람은 과거에
양적 긴축을 강하게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은 공화당 정권이라 입장이 묘해졌지만 시장은 이 사람의 이름 석자만 보고도 이제 유동성 파티는 끝났구나 라고 판단하며 매도 버튼을 누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과거의 데칼코마니 같은 사건을 하나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1974년의 금값 대폭락 사건입니다. 당시에도 금값은 3년 동안 460%나 올랐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죠. 그러다가 1974년에 대대적인 조정이 시작됐는데 무려 20개월 동안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고점 대비 47%가 빠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금의 시대는 끝났다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지독한 조정을 견디고 난 뒤 금값은 103달러에서 850달러로 8배나 폭등했습니다. 전반부 상승은 예고편에 불과했던 거죠.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비슷할까요?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 1974년에는 오일 쇼크가 진정되고 베트남전이 끝나가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의 트럼프 2기는 어떻습니까? 베네수엘라 개입설, 이란과의 갈등, 그리고 그린란드 병합 문제까지 오히려 전 세계적인 확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비율도 그때는 GDP 대비 30%였지만 지금은 120%가 넘습니다. 나라의 빚이 너무 많아서 금리를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도 씁쓸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트럼프급 전함, 즉 배틀십을 25척이나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척당 30조 원이 드는 거대 전함인데 이건 사실 현대전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거대한 표적일 뿐이거든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무인 드론의 시대다 라고 외치는데 트럼프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거함거포 주의로 회귀하려 합니다. 마치 2차 대전 때 일본이 국가 예산의 5%를 쏟아부어 야마토 전함을 만들었다가 패망을 앞당긴 것처럼 말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예산 낭비와 세금 감면 정책이 계속되면 전 세계는 미국 국채를 불신하게 됩니다. 이걸 셀 아메리카 현상이라고 하죠. 지금은 비록 일시적인 충격으로 금과 은값이 떨어졌지만 미국이 돈을 계속 찍어내고 빚을 늘려가는 이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셀 아메리카 세력들은 결국 다시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정말로 큰 손실을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모든 게 내 탓 같아서 미치겠죠.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건 자산의 위기가 아니라 정신의 위기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몇 억을 벌어도 사실 인생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돈 1억만 잃어도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돈을 잃었을 때 느끼는 자괴감과 공포가 여러분의 본업과 일상까지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손흥민이 프리킥을 넣거나 호날두가 골을 넣는 건 굉장히 어렵게 보면서 왜 주식으로 수억 원을 버는 건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투자는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뇌들이 모여 서로의 돈을 뺏으려는 치열한 전장입니다. 큐퍼레이의 사람들은 그저 들러리가 될 뿐이죠. 만약 지금 멘탈이 나갔다면 일단 모든 걸 멈추세요. 물타기? 절대 하지 마세요. 물 타다가 그 물에 빠져 죽는 게 투자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레버리지나 빚이 있다면 어떻게든 정리하고 본업으로 돌아가세요. 스타벅스 커피 끊고 차 팔고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15년 동안 본업에 미쳐서 돈을 모으다 보면 그때 비로소 시장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인생은 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금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끝나는 건 여러분이 삶의 의지를 놓아버릴 때입니다. 지금 이 시련을 내가 돈과 소비, 그리고 투자에 대해 다시 배우는 면벽 수행의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방구석에 누워만 있으면 절대 재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비트코인, 금, 은의 대폭락은 시장의 과열을 시키는 잔인한 자정작용이자 트럼프라는 거대한 변수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소용돌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물 경제의 모순과 지정학적 위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폭락에 일희일비하며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투자의 고수들은 이럴 때일수록 조용히 숨을 고르며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자산이 붕괴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멘탈까지 붕괴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돈은 다시 흐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과 정신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의 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시장은 또 다른 얼굴로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때 웃으면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오늘은 깊은 숨 한번 들이마시고 가족의 손을 한번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정세무사의 퇴근길 경제라디오는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멘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